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10장 직권의 변화와 영향 판의 경계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10장 두 번째 강의 판의 경계와 시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 내용도 많고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럼 우리가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강의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경계들은 우선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판의 경계가 있고 여기 이제 따로 적지는 않겠지만 선생님이 판의 경계를 하면 이렇게 해서 좌우를 또는 남북을 서로 다른 판이라고 합시다.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판의 경계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렇게 서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해서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화살표의 크기는 바로 이동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B판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떤 경우예요? 얘가 앞으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데, 즉 방위 표시를 이렇게 두도록 하죠. 자, 동쪽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앞에 있는 판도 동쪽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이동해.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서로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봤을 때는 얘를 보면 야, 너 왜 앞으로 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보면 야, 너 왜 뒤로 가니 점점? 그래서 항상 발산형 경계는 여러분이 보는 참고서에 보는 이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선 넘는 거지만 너 인성 문제 있어?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데 판이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비스듬하게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건 도대체 무슨 형 경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판의 경계에 대하여 수직 속도 성분만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을 구해주면요. 바로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바로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판은 실질적으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는 속도 성분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판의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수평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얘는 이만큼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얘는요 이만큼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그렇죠.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이제 1등급 향해서 성큼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수렴형 경계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죠.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까? 얘가 앞으로 열심히 가고 있지만
와우, 이거 너무 빠른데요, 뒤따라오는 게. 자, 같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얘는 서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가까워지는 경계라는 겁니다. 요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판의 경계가 있는데, 이 보존형 경계는 수직 성분, 즉 판의 경계에 대해서 수직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크기도 같고요, 방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단지 무엇만 하는?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것은 이렇게 해 주어도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수직 성분까지 너무 어렵다 하면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가 각각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판의 경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상대적인 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상대적인 이동이 중요하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발산형 경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 여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상승하기 때문에 딱딱한 판에 부딪히면 벌어진다. 멘틀이 올라와서 멀어진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땅하고 부딪히면 멀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게끔 만드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상승한 멘틀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얘가 마그마가 돼요. 자, 마그마가 되면서 바로 굳어버리게 되겠죠. 차가운 곳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굳어버리면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판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판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천발 지진만 발생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딱딱한 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랑말랑한 멘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판에서만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뜨거운 멘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당연히 말랑말랑한 상태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얕은 지진, 즉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천발 지진은 얕은 지진이에요. 얘를 새로 써주면 얕은 지진입니다. 얕은 지진이에요. 지표로부터 한 100km 이내에 발생하는 지진을 보통 천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마그마도 아주 잘 생성이 됩니다.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기서 통합과학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그마가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은 해령과 열곡대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벌어지는 경계입니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진다. 아래쪽에서 뜨거운 멘틀이 올라온다. 멘틀의 상승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높이 올라와 있는 지형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령, 해저 산맥이 발달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변환 단층은 무엇인가요? 이 변환 단층은 선생님이 어떤 경계, 보존형 경계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때는 해령이 만들어진다.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가 바로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여기는 멘틀 상승부에 의해서 대륙판, 그 두꺼운 대륙판이 위로 올라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해양판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멘틀의 상승부의 영향을 바로 받아가지고 그냥 들려져 올라가 있지만 대륙판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두꺼운 그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들려 있지는 않아요, 대류판은. 하지만 멘틀 대류의 상승 부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 옆으로 벌어지는 힘은 존재하기 때문에 대류판과 대류판이 갈라져서 찢어진 그런 열곡대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공통점은 발산형 경계는 화산 활동 활발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런 지역들은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고요. 태평양에도 태평양과 남극을 잇는 해령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수렴형 경계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 수렴형 경계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헷갈리는 것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수렴형 경계는 선생님 여기 적어 두시는 거 바로 위쪽에다가 일단 좀 적어 두세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충돌형과 무엇으로 나눈다? 섭입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충돌형 경계는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자, 이렇게 만날 때는 충돌형 경계라고 부르고요. 자, 섭입형 경계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요, 또 있어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제 1등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륙판은요, 그리고 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밀도가 누가 더 높다고 했어요? 밀도가 해양판이 더 높죠. 해양판이 더 높기 때문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바로 대륙판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대륙 지각을 먼저 닿는 것이냐, 아니면 이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우리가 해양 지각을 먼저 닿느냐에 따라서 발달되는 지형이 달라져요. 되시겠죠? 자, 이제 다시 나눕니다. 수렴형 경계는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섭입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가 있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대륙판 중에서 대륙 지각을 먼저 닿는 게 있고 해양 지각을 먼저 닿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에요. 상승하는 곳이 있으면 다시 하강하는 곳이 당연히 있겠죠. 하강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다. 즉 서로 모여드는 경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왕 하고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밀도가 큰 판이 있으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을 하면서 바로 이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섭입형 경계에서는 바로 이게 특징이죠. 신발 지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섭입형 경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신발 지진이 나타나느냐? 보세요.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큰 판이 무조건 내려가요. 판이 내려간다? 자, 판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판이 있고요. 어떤 판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또 하나의 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는 겁니다. 섭입을 해요. 자, 100km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 200이고요. 300이고요. 자, 들어가면서 지진 발생. 들어가면서 지진 발생. 들어가면서 지진 발생.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건 반드시 판이 무조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섭입형 경계가 발달하는 곳은 무조건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충돌형 경계는 그렇지 못해요.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섭입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위로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섭입되는 판이 없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 활동 역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충돌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자세히 정리해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역에는 해구가 존재하고요. 쭉 들어가면서 해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화산 활동이 뿜뿜뿜뿜뿜뿜 일어나면서 그 바다에 호의 형태로 줄지어져 있는 호상 열도가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꺼운 대륙판이 꽝 하고 부딪히면 구불구불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섭입형 경계입니다. 자,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누라고 했죠? 자, 좀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입형 경계 중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납니다. 서로 가까워져요. 그럼 밀도가 높은 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밀도가 높은 판이 밀도가 낮은 판 아래로 무조건 섭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섭입을 하면 자, 해구 발달하죠? 만나가지고 하나의 판이 들어가면서 끌고 들어간단 말이야. 해구 발생하고요. 그리고 호상 열도 당연히 발달합니다. 왜? 판이 섭입을 하면서 마그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어떤 연유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들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판이 쭉 밑으로 들어가면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면서 여기서 마그마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그마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 뿜, 뿜, 뿜. 마치 해구와 나란하게 섬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약간 굽어져 있다라고 해서 호상 열도가 발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여기도 있죠?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판이 이제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만들어졌던 판이. 그래서 판이 소멸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지각 변동을 살펴보시면 해구가 발달하면 무조건 판이 들어가기만 하면 신발 지진은 발생합니다. 화산 활동 역시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즉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여기가 11km예요. 엄청 깊죠. 가장 깊은 해구다. 자, 이제 조금 쉬운 것은요. 바로 충돌형 경계인데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밀도가 가벼운 거 가벼운 것이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대륙판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판이 있기 때문에 습곡 산맥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꽝 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살펴보시면 판의 소멸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원래 판과 판이 조금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간 판이 있으면 살짝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는 판이 있긴 있어요. 꽝 하고 부딪히면 위로 솟는 것도 있지만 아래로 가라앉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소멸은 없음,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얘네들은 멘틀의 하강 부임은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천발 지진, 중발은 여러분들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이제 중발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자, 천발 지진 정도만 발생을 하고요. 여기는 중요한 특징, 포인트. 화산 활동이 없어요. 자, 판의 경계에서 지진은 모두 일어나요. 됐죠? 발산형 경계든 보존형 경계든 수렴형 경계든 모두 다 일어나. 그런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 안 일어나고요. 자,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가지 포인트예요. 되셨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그리고 이 알프스 산맥은 바로 아프리카판 또는 아라비아판이 유라시아판이랑 꿍 충돌하면서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가장 복잡한 것이 바로 해양판과 대륙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제 부딪히면 당연히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해구, 호상열도, 습곡 산맥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발달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밑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밀도가 큰 해양판이 내려가겠죠. 자, 내려가면서 당연히 판이 섭입하기 때문에 천발에서 신발 지진은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판이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져서 화산 활동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이 일본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선생님 별거 없는데요 하시겠지만 바로 아래쪽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해양판과 대륙판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얘는 대륙 지각도 포함을 하고요. 해양 지각도 포함을 해요. 그런데 이 해양판이 대륙판의 어디랑 먼저 맞닿아요? 해양 지각과 먼저 맞닿는 경우입니다. 여기 있죠? 해양판과 대륙판인데요. 바로 대륙 지각이 아니라 해양 지각을 먼저 맞는 것입니다. 여기가 해양 지각이고요. 여기가 대륙 지각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섭입을 하면서 해양 지각을 먼저 맞닿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해양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구가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호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해구예요. 일본 열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양판이에요. 좋아요. 해양판인데 대륙판 중에서도 대륙 지각을 먼저 맞닿는 경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륙 지각을 먼저 맞닿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데 대륙판이 있네? 서로 부딪히네? 여기 구불구불해질 겁니다. 그래서 습곡 산맥이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섭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구 발달합니다. 그리고 대륙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화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대륙 화산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륙 화산호는 나와 있는 곳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따라서 외우셔도 되고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보존형 경계예요. 자, 보존형 경계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수직 방향의 이동 속도가 없다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만들어지거나 생성되지 않고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스쳐 지나가면서 판이 보존된다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기는 판이 섭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고요. 화산 활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계가 바로 변환단층이에요. 자, 변환단층이 만들어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령이 있죠? 해령은 여러분들, 해령은 줄지어져 있지만 끊어져 있어요.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령이 있으면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여기도 멀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판이 하나의 같은 판이에요. 왜? 같은 판은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동하는데 얘 이렇게 이동하네. 아, 얘 같은 판이네. A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무슨 판이 되겠습니까? 얘는
아하, B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판과 B판이 서로 만나는 이런 경계 있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그래서 여기를 바로 변환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끊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끊어져 있는데요? 자, 같은 판 내에서도 끊어져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판 내부에 있는 끊어져 있는 여기는 지진이라든지 지진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진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명칭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를 바로 단열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보다 더 자세히 분류할 수는 없다. 판의 경계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서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 풀죠. 그런 거 풀 때 각 판의 경계와 대표적인 지형, 대표적인 발달되는 그런 지형들 있죠. 예를 들어 일본 해구라든지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 또는 안데스 산맥, 또 어디 있습니까? 중앙대서양 해령, 그리고 변환단층이 발달되는 그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바로 보존형 경계가 발달되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등등등의 대표적인 지형은 위치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진과 화산 활동의 유무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달되는 지형들을 쫙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한 문제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집권의 변화와 지구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 오케이 됐고요. 그런데 이 화산 활동의 내부 에너지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아니라 조력 에너지 B,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산과 지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산 활동을 우리가 화산 활동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용을 하기도 해요. 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화산재는 바로 일시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위쪽에 일시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려요. 왜? 화산재가 올라가면서 블러킹을 해버려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평균 기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산재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화산가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화산가스는 바로 산성비예요. 여기는 황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황산으로, 얘는 탄산으로 되기 때문에 산성비를 내리게끔 해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재는 화산가스,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린다. 화산가스는 바로 산성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또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화산가스의 대부분이 H2가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한 15%에서 20% 정도가 CO2예요. 얘 두 개는 무슨 가스냐면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온실기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엄청 많이 대량 분출을 하기 때문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요거 캡처를 하시던지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 이제
이런 참고서를 사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복습이 필요합니다. 각 경계에 대해서 발달되는 지역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지도와 매칭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의 유무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